민간 병원들이 백신을 가지고 와서 일반인한테 유료로 접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외국인들, 특히 이제 교민분들이 단체로 접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 현지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2월 22일 월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 125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73만 3,556명이 됐고요. 확진율은 하루 확진율은 3.39% 나왔습니다. 125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카트만두 밸리는 52명입니다. 52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카트만두 밸리는 누적 12만 7,943명이 됐고요. 네팔 전체 하루 확진자의 41.60% 카트만두 밸리에서 나왔습니다. 카트만두 밸리에서 나온 52명, 세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42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4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6명입니다. 이래서 52명입니다. 활성화 사례가 어제보다 살짝 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확진자보다 퇴원자가 좀 적어서 활성화 사례가 살짝 올랐습니다. 지금 카트만두 밸리가 996명으로 올랐어요. 어저께 980명이었는데 16명이 늘었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941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31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24명. 카트만두를 제외하고 나면은 랄리푸르나 박타푸르나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디스트릭트 4명이 줄었네요. 4명이 줄은 74명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500명 이상 활성화 사례 갖고 있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하나입니다. 지금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하나만 941명입니다. 독보적이죠. 그리고 지금 뭐 카트만두가 네팔의 전체 확진자의 반이 넘어요. 50%가 넘게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 몰려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확진 사례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확진이 아니라 활성 사례가 하나도 없는 안전한 디스트릭트 7개입니다. 반치탈, 보즈푸르, 솔루쿤부, 무스탕, 루크메스트, 무구, 아참, 이렇게 7개 디스트릭트는 안전한 디스트릭트가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 센터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어제도 165개, 오늘도 165개, 165개소에서 백신 접종을 했고요. 하루 동안 11,951명 밖에 못했네요. 지난번에 4만 명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좀 뭔가 이제 의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11,951명이 접종을 해서 누적 백신 접종자 수는 네팔이 현재 41만 4,215명입니다. 아직 멀었죠. 사망자, 여러분, 사망자가 3일 연속 제로입니다. 이거 되게 좋은 사인이거든요. 3일 연속 지금 사망자가 제로가 나온 게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이 추세로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사망자는 여전히 2,061명에 머물러 있고요. 사망률도 여전히 0.75%에 머물러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활성화 사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올랐습니다. 35명이 늘은 1,529명입니다. 다시 1,500명이 넘어갔네요. 아무튼 활성화 사례가 1,529명이고요. 이 중에서 가정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534명, 시설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995명입니다. 995명 시설치료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중증 환자, ICU실 또 줄었어요. 이렇게 ICU실이 줄어드니까 사망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ICU실에 있는 사람이 9명이 줄어들은 43명 되겠습니다. 산소호흡기는 1명이 늘은 11명이고요. 완치자 하루 동안 90명이 나왔습니다. 90명이 나오면서 누적 완치자 수는 26만 9,966명이 됐고요. 회복률은 살짝 떨어졌습니다. 98.68%. 검역소는 2명이 줄어들은 66명이고요.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3,681건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PCR 테스트 건수는 213만 3,315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고우땀 부타
국제공항 소식입니다. 고우탄 부타가 시달타 부타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고우탄 부타 국제공항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 옆에 새로 만들고 있는 국제공항입니다. 거의 완성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하와의 고우탄 부타 국제공항 건설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따르면 물리 인프라 건설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향후 3개월 이내에 공항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는 약 95%의 진행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 장비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오는 기술 인력 때문에 약간이 지연되었으며 프로젝트 책임자인 프라베스 아디까리 씨에 따르면 장비 수입이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아디까리 씨는 한국에서 2명의 기술 전문가가 이미 도착했고 미국에서도 2명이 더 이곳으로 올 예정이라며 장비 수리에 3개월 이상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비드-19 위기가 없었다면 이 공항은 2021년 초에 이미 가동되었을 것이지만 럭다운으로 말미암아 공항 건설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팔에 지금 현재는 국제공항이 카트만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건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고우탄 부타 룸비니 공항이 지금 거의 이제 95%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포카라 국제공항도 60에서 70%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국 대사가 올리 총리를 만나서 바이러하와 이 룸비니로 태국에서 바로 직항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국 같은 경우도 불교 국가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에 공항이 생기면 거기로 직항을 바로 띄우겠다, 이러한 의중을 나타낸 것이죠. 아무튼 만약에 고우탄부타 이 국제공항이 생기게 되면은 룸비니로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카트만두를 굳이 오실 필요 없이 바로 룸비니 공항, 공식적인 이름은 고우탄부타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이쪽으로 가시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룸비니 공항 소식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은 다시 카트만두로 오겠습니다. 카트만두시에 유료 화장실 그리고 샤워 시설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르 라즈 다미시는 일요일 쿨라만치 도심 서비스 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공 샤워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 장소의 광경과 냄새에 기겁을 했습니다. 아내의 치료를 받기 위해 신두팔축에서 카트만두로 온 다미 씨는 8년 전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하고 장소가 더러워서 샤워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미 씨는 또한 시설 내부 상점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외부 게시판에는 공중 화장실 그리고 샤워 시설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부에는 신발, 휴대폰 액세서리, 전자제품 등을 파는 가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시는 대중들에게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10년 전에 이 시설을 개장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장소는 잘 관리되지 않고 그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하는 니마 따망 씨는 요즘 사람들이 샤워하러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샤워 요금 80루피를 청구하지만 사람들은 샤워를 하지 않고 화장실 이용만 한다고 푸념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도심 서비스 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 시청은 내부에 3개의 상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원래 상점 아이디어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료를 벌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체 개념이 변했고 수입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이는 도심 서비스 센터뿐만이 아닙니다. 두리크티 먼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부지도 요즘 상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부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가 410만 루피를 들여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선출된 카트만두 시장 비디아 순다르 석가 씨는 취임 전 100일 안에 도시 여러 지역에 공중 화장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공공 화장실은 하나도 건설되지 않았고, 조사에 따르면 카트만두시에는 38개의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 12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 또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카트만두의 공공정책 얘기를 또 제가 또 하게 됩니다. 38개의 퍼블릭 토일렛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운영이 되면은 상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샤워 시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만 사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보통 사용하는데 5루피 정도 받습니다. 5루피, 한국 돈으로 따지면 50루피. 공공 화장실인데 돈을 이렇게 받으면 원래 안 되는 건데 뭐 운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카트만두에도 공공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 안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도 굉장히 냄새가 나고 더럽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대한민국의 화장실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화장실 문화, 그 대한민국의 화장실 관리 프로그램을 네팔에 좀 수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정책을 참 잘해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계속 전해드렸지만 랄리푸르 쪽은 공공정책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뭐 카트만두, 아니 네팔의 기준이긴 하지만은 카트만두시는 랄리푸르에 비하면은 공공정책이 좀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카트만두도 랄리푸르시처럼 좀 좋은 공공정책 전문가가 잘해서 좋은 도시로 이미지를 좀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 현지에서 여러분들께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 전체 설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자TV가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